네, 이어서 세계의 음식과 문화를 찾아서 이야기 나누는 슬기로운 탐식 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 면역력을 기르기 위한 식습관 알아볼 텐데요. 탐식 수필의 저자죠. 정상원 셰프 연결돼 있습니다. 셰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청취자 퀴즈로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에 대한 퀴즈를 드렸는데 네. 한 번 더 다시 내드릴 거예요. 우리 셰프님도 들어보시고 힌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연상 퀴즈입니다. 다음 단어들을 쭉 듣고 연상되는 과일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시어드립니다. 필헬름 텔, 과일의 여왕, 면역력 강화, 비타민, 아오리, 홍옥, 부사, 미안해. 연상되는 과일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수정과, 2번 사과, 3번 이비인후과, 4번 이연웅은 문과, 5번 정상근이 좋아하는 꿀약과. 우리 셰프님? 네. 답이 한 가지 과일밖에 없어서 네. 그리고 이거를 할 때는 진심을 담아야 되죠. 진심을 담아서. 네. 우리 셰프님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까? 필요할 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할 일이 많으신가요? 아내한테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그러면 꿀약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꿀약과 정말 맛있어요. 수정과 이렇게? 네. 좋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번 수정과, 2번 사과, 3번 이비인후과, 4번 이연웅은 문과, 5번 정상근이 좋아하는 꿀약과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벌써부터 막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오늘 퀴즈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인 내용 얘기해 볼게요. 우리 셰프님은 코로나19 이후에 좀 꼭 챙겨 먹는 음식이라던가 바뀐 식습관 이런 거 있나요? 아무래도 같이 나눠 먹는 것들이 좀 위험하게 느껴지니까 따로 한 접시에다가 반찬들 이렇게 담아서 먹기도 하는 것 같고요. 같이 밥 먹는 게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시간을 같이 나누는 건데 그런 부분들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갑자기 왜 웃었냐면 네. 말씀하시는데 며칠 전에 친구들하고 이 중국 음식점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음식 앞에 두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전엔 같았으면 안 보였을 것 같은데 친구들 입에서 치는 팀이 유독 잘 보이더라고요. 특히 입 이렇게 코 자꾸 쳐다보게 되고. 그러니까요. 네, 식사할 때. 확실히 좀 많이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 이제 마스크 쓰는 거, 손 씻기 다 중요하겠지만 음식을 통해서 면역력 증진시키는 것도 꽤나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최근에 진짜 이 확산 속도가 정말 너무 빨라진 것 같아요. 남의 얘기처럼 생각했었는데 지금 주변에도 코로나 확진자 많이 생기고 그렇죠. 있는 것 같고 요즘에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 없으면은 아예 친구가 없다는 이런 농담도 있을 정도인데 예. 위드 코로나가 이게 위드 코로나가 아닌데 참 큰일인 것 같아요. 저도 좀 빨리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최근에 이렇게 뉴스나 인터넷 같은 거 검색해 보면 오늘도 저는 검색을 해봤더니 네. 면역력에 좋다는 음식들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떤 것도 있죠? 이것저것 굉장히 폴리페놀, 사포린, 타우닌 이런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 망라해서 최근에 제철 맞은 쭈꾸미도 이런저런 성분들이 면역에 좋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또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음식인 김치가 마늘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면역력에 좋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거의 한정식 한 상 먹으면은 면역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네. 이 요리사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은 맛을 내는 것도 있지만 네. 언제 무엇을 왜 먹어야 되는가 이걸 또 알려주는 직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 음식을 섭취할 때 이런 때문이란 게 있을 텐데요. 요즘에는 면역력에 필요한 음식들 좀 찾아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 셰프님 레스토랑 저도 한번 가봤지만 음식에 좀 스토리를 담고 스토리텔링 하듯이 이렇게 서빙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최근에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 확실히 면역력을 위한 연구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다양한 재료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네.
뭐 국방력이라고 하는 것도 군사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렇게 모든 부분들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음식도 이게 면역력에 좋은 성분이 있으니까 많이 먹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밸런스를 가지고 보통의 우리 식사 루틴을 지키면서 식재료에 있어서 좀 작은 변주를 주는 방법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같은 변주. 재료라고 해도 네. 재배 지역도 다르고요. 품종도 이제 조금씩 다른데 네. 그러면은 맛도 다르고 맛이 다르다는 게 그 땅에서 나오는 미네랄이나 뭐 비타민 같은 성분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데 예.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식생활 루틴을 깨지 말고 그 안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그냥 일반 식사, 뭐 백반이라고 할까요? 밥을 네. 많이 드실 것 같은데 밥을 또 변주를 주면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뭐 매일 먹는 게 한국인 하면 또 밥심으로 살아가니까 예. 이 밥이 매일 먹는 음식이 될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도 얻고 힘을 얻을 텐데요. 뭐 잘 먹지 않는 뭐 현미나 잡곡 이렇게 선택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만은 예. 네, 밥 먹을 때도 뭐 자기 루틴 지키면서 쌀의 종류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소포장으로도 나오고 쌀 소믈리에도 있고요. 그래요? 지역별로 이천, 여주, 나주 등등 이제 다양한 쌀들이 있는데 예. 이 쌀마다 영양소들이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맛도 조금씩 다르고요. 뭐 도정 방법도 다르고 그러니까 같은 쌀밥을 먹더라도 다른 지역의 그 쌀들을 한번 선택해 보는 것도 면역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뭔가 하나 추천을 해주신다면요? 쌀 종류들도 좀 다양하게 있지만은요. 예. 물도 다르고 뭐 이러니까 좀 먼 곳의 쌀들을 한번 선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먼 곳의 원래는 쌀. 가까운 데 음식들이 몸에 좋긴 한데 예. 지금 약간 부족한 미네랄들 우리가 잘 만나지 못하는 땅들에서 오는 것들을 좀 찾아서 조금은 남부 지역의 쌀들을 한번 선택해서 드셔보시면은 아주 미세하게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또 밥을 지을 때도 압력밥솥도 있고 냄비밥도 있고 각각 그 온도나 시간들이 다르니까 거기서 추출되는 영양소들도 조금씩 다르게 돼요. 밥 짓는 방법도 조금 다르게 해보는 것도 새로운 영양소들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밥 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럼 맛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나요? 네, 맛도 달라지고요. 그 밥할 때 이제 냄비밥 같은 거 할 때는 요즘에 봄나물 많이 오늘 춘분이기도 한데요. 네네. 이 봄나물 같은 것들 넣어가지고 밥 지어도 또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고요. 나물 같은 경우 보통 우리가 이제 볶거나 살짝 데쳐가지고 참기름 넣어서 이렇게 무쳐서 먹는데 그렇죠. 밥에다 넣어서 이렇게 쪄가지고 먹으면은 못 섭취했었던 영양소들을 또 섭취할 수 있는 조리법을 통해서 다양한 조리법들을 이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저는 이제 그 집에서 감자전 부쳐 먹었는데요. 예. 강판에다가 이렇게 갈아가지고 포슬포슬하게 감자를 갈아가지고 그대로 얇게 바삭하게 이렇게 지져서 먹으면 별미인데 감자 갈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꼬투리 부분이 조금 손에 남잖아요. 그렇죠. 저 요거를 올리브유에 구워가지고 예, 이 감자전 넣을 때 쏙쏙쏙 박아갖고 꼭 눌렀어요. 그러면은 감자 갈아서 먹는 데서 나오는 그렇게 해서 붙여진 영양소하고 또 구워진 오일에 추출되는 감자 안쪽의 영양소가 다르니까 맛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어저께 이 이름을 포테이토 감자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름을 지었는데 감자전 아닙니까? 네, 감자전인데 이 두 감자가 다른 영양소를 주는 거죠. 이렇게 조리법을 조금씩만 바꾸고 그 재료들도 조금씩만 변주를 주면은 못 찾았던 작은 부분들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괜히 셰프님이라고 하면은 재료 아끼지 않고 착착 필요 없는 부분은 버리고 이럴 것 같은데 다 먹어야죠. 다 쓰시네요. 그렇군요. 저는 이제 면역력 하면은 과일 생각이 먼저 나는데 과일 많이 먹으면은 뭐 이렇게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까? 과일은 정말 좋습니다. 우리 비타민 들어있다는 건 누구나 알 것 같고요. 예. 색과 향이 많이 다르잖아요, 과일마다. 그렇죠. 이 색소들이라든지 거기에 향이 나오는 그 화학 물질들이 세포막 성분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 면역이라는 작용들이 아무래도 세포막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과일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과일 특별한 과일들도 요즘에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오늘 뭐 그 퀴즈의 제목이기도 한 그 답이기도 한데요. 제일 익숙한 과일이 사과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 얘기를 네. 해외 여행 가서 만나볼 수 있는 사과들 등등 해서 사과 얘기를 좀 펼쳐볼까 합니다. 사과라고 하면은 저는 뭐 몇 개 떠오르는 게 별로 없는데 품종이 많은가요? 지금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과만 7,500종 정도가 된다고 해요. 7,500종이요? 네, 부사, 아오리, 뭐 홍옥 정도 알고 있는데 예. 세계적으로 사과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뭐 대표적으로 사과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사과들이 또 있습니다. 이 영국의 켄트 쪽에 가면은 예. 켄트의 꽃이라는 이 홍옥하고 뭐 부사 이런 것처럼 사과 품종의 이름이 켄트의 꽃이라고 하는데요. 오. 이 사과가 초록색 사과인데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 전자제품에 사과 그려진 전자제품들 사용하시잖아요. 네네네네. 여기에 그려진 사과가 이 영국의 켄트의 꽃이라는 품종의 사과예요. 아, 진짜요? 네, 원래 이 회사가 처음 로고를 만들었을 때는 이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있는 한 남자하고 그 나무에서 사과 한 알이 이제 떨어지는 순간을 스케치한 뭐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보일 텐데 이 누군지 대충 유추가 되죠. 뉴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뉴턴이라고 하는 그 만류 인력을 발견한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네네. 세계 그 기적의 해라고 했었던 그때 세계 그 과학 판도를 바꾼 뉴턴의 사과 있잖아요. 이게 바로 켄트의 꽃이라고 하는 영국의 사과 품종이에요. 아, 저는 캠브리지 대학교 가면 지금도 이 사과 나무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몇 그루 들어와서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네네. 후계목 그 정원이라고 하는 수목원 같은 데 가면은 네. 유명한 나무들의 어린 나무들을 이렇게 기르는 곳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시면은 뭐 정일품송도 있고 이렇게 뉴턴의 사과나무도 있고 재밌는 그 나무들 구경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뉴턴의 사과 켄트의 꽃이라는 품종의 후계목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와. 저는 이 뉴턴 그 얘기는 들어봤지만 특정 품종이 있는 거는 처음 알았네요. 네, 요 품종이 켄트의 꽃이라는 품종이에요. 약간 푸석푸석해서 부사 비슷합니다. 이거 먹어봤는데 보통은 그래서 그냥 먹는 것보다 영국 사람들은 이걸로 사이더요? 사이다라고 알고 있는 사과 술을 만들어서 먹어요. 우리 청량 음료는 이제 사과 빼고 술 빼고 탄산하고 단맛만 남겼는데 실제로 영국이나 이 프랑스 북부, 벨기에, 네덜란드 이쪽에 가면은 그쪽은 이제 요리사들은 사과 유럽이라고 불러요. 밑에를 포도 유럽이라고 하고 이 사과 유럽 쪽에 가면은 사과 술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 사이더, 불어로는 이제 시드르라고 하는데요. 이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영국에서는 켄트의 꽃 요거 가지고 술을 만듭니다. 애플 사이다 네, 맞아요. 네, 맛있는데 많이 맛있다고 많이 마시다가 금방 취해버린다고. 네. 또 그러는데. 우리 뭐 보통 유통되는 거는 유리병에 담겨서 좀 맑게 생겼는데 실제로 현재 프랑스 북부, 브리타뉴나 영국의 남부 쪽에 가면은 막걸리처럼 이렇게 탁합니다. 도수도 좀 높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또 많이 먹는 사과가 있고 프랑스 쪽에서는 유명한 사과가 또 하나 있는데 네. 어떤 건가요? 세잔. 네, 아뜰리에라고 프로방스 남프랑스 쪽에 가면은 세잔이 정모라 사과를 그려가지고 파리의 예술계를 이렇게 평정한 그 대단품이 있는데요. 그 아뜰리에 가면 지금도 사과를 그 테이블 위에다 이렇게 올려놔놨어요. 네. 알록달록한 빨간색과 초록색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사과인데 이 사과는 품종이 몽생 빅투아르의 색동실이라고 하는 품종이에요. 몽생 빅투아르의 색동실이요? 네, 몽생 빅투아르는 이제 빅투아르산 굉장히 유명한 여러 그림 속에서도 또 등장을 했던 곳인데요. 거기가 원산지인 사과인데 이 사과는 좀 단단하면서 새콤달콤한 맛들이 많습니다. 애플파이 같은 것. 프랑스에서는 타르트 타탱이라고 해가지고 타탱 부인이 만든 타르트, 애플 타르트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요거 만들 때도 요 품종을 사용하고 단단한 맛이 있어가지고 이 타르트 타탱 같은 경우도 좀 조리법이 특이해요. 어떤데요? 보통은 애플파이를 빵이 밑에 있고 파이가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 타르트 타탱은 사과가 밑에 있고 빵이 위에 있어요. 아, 좀 단단하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사과를 밑에 타르트 철로 된 틀에 직접 닿게 해서 새로운 맛을 내는 거죠. 그럼 요 타르트 타탱은 다른 애플파이하고 또 사과에서 나오는 성분들도 달라져요. 감이 상상이 안 되는데요, 맛이? 네, 아주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시진 않나요? 타르트 타탱 같은 경우는 디저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한국에서도 국내에서도 맛볼 많이 수 있는 드실 거죠? 거예요. 네, 많이 있을 거예요. 대마점에서도 많이 있을 왜 거고요. 저는 못 먹어봤을까요? 한번 드셔보세요. 굉장히 사과의 새로운 맛이 나요. 바로 철판에다 지져진 사과에 그 노릇하게 구워진 쫄깃한 맛이 있습니다. 우리 사과 얘기하니까 청취자분들께서요. 5911님. 셰프님 전문가로서 달고 싱싱한 사과 고르는 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는데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까? 과일 고를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 볼 때 꼭지 부분이 좀 신선한가를 봐요. 예, 과일 가게에서 과일 이렇게 두드려 보거나 네네. 눌러 보시지 마시고요. 네네. 그러면은 그 팔 수가 없어지잖아요. 그 과일 가게에서 굉장히 이제 슬퍼하게 되는데 향도 좋은 향들이 나면 좋고요. 그 꼭지 부분이 꼭지가 뭐 떨어져 있더라도 너무 오래된 것들은 이제 그 부분이 마모가 되거든요. 꼭지 부분을 잘 살펴서 신선한지 이렇게 보시면은 네. 안에 내용물들이 좋게 맛이 납니다. 3862님께서는요. 제가 아내에게 늘 하는 것 같은데요. 아내 마음 확실하게 풀어줄 사과법 있다면 알려주세요, 셰프님. 진심을 담아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것도 좀 잘 하신다고 자신을 하셨으니까. 돌아보면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 0241님께서는요. 사과 20년 넘도록 오전에 반 조각씩 먹어왔는데 그래서인지 건강합니다. 저 60대 후반입니다라고 하십니다. 아침에 사과는 최고죠. 아침 사과는 금이라고 네.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이 사과하면 또 떠오르는 게 저는 항상 이 머리 위에 사과 올려놓고 활 쏘던 거. 네, 맞아요. 그런 스토리도 생각나거든요. 빌헬름 텔 아까 보기에서 들어있더라고요. 그렇죠. 윌리엄 텔이라고도 하고 원래 스위스 사람이니까 빌헬름 텔이 정확한 이제 명칭이 될 것 같은데 양궁 우리 4년마다 한 번씩 보게 되잖아요. 평소에 잘 안 보다가 올림픽 때. 4년마다 진짜 간담체가 정말 들었다 놨다 되면서 쫄깃쫄깃해지는데 그렇죠. 우리 이번에도 양산 선수 또 김재덕 선수의 파이팅 막 보면서 그 기억나실 거예요. 관역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은 네. 10점 만점 부분이 노란색, 그리고 9점 부분이 빨간색, 네. 8점 부분은 파란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하늘 위에 사과 한 알이 딱 떠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 노란색 10점이 12.2cm예요, 규정상. 이게 사과 한 알의 크기랑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양궁에서 사과 모양의 관역을 가지게 된 게 뭐 노란색의 파장이 눈에 제일 좋아서라는 이제 과학적인 근거도 있긴 한데요. 예. 이 13세기에 실제로 있었던 윌리엄 텔, 빌헬름 텔의 일화가 이 사과 모양의 관역을 만들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오스트리아가 스위스를 점령하고 있었던 시절인데요. 예. 그때 오스트리아 영주한테 빌헬름 텔의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백보 뒤에서도 사과를 맞춘다 이렇게 좀 설레발을 쳤다가 역사적인 이 사단을 만드는데 이 영주가 조금 양보해서 80보 뒤에서 아들 머리 위에 사과 놓고 맞춰라. 사실은 이제 스위스 그 독립군들의 길을 꺾기 위해서 했던 건데 뭐 내용은 뭐 거기에 화살 2발을 가지고 만약에 못 맞출 경우를 대비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하는데요. 결국에 맞추죠. 그렇죠. 그때 이 빌헬름 텔의 아들의 머리 위에 올려진 사과가 스위스의 굉장히 유명한 품종인데요. 스페트라우버라고 하는 품종이에요. 이 사과는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안에는 빨간색이에요. 아니 오늘 이렇게 제가 기존에 스토리로만 알았던 것들이 품종이 다 있다는 거를 처음 들었습니다. 다 있어요. 이 품종들이 다 있고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국내에서도 이 오트빌러 스페트라우버라고 하는 품종인데요. 스위스 사과예요. 빌헬름 텔의 그 사과인데 이거 맛이 없어요. 그래요? 맛이 없는데 13세기부터 지금까지 재배가 됐던 거잖아요. 지금도 있으니까 이게 피부 미용에 정말 좋습니다. 맛은 없지만. 네, 맛은 없는데 피부에 양보하는 사과인데 그 말을 만들어낸 이 사과인데 국내에도 이 화장품 재료로 유명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마 그 화장품에 그 코스메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 저 사과 아는데 그게 화살 맞았던 사과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사과와 관련한 아주 다양한 얘기들 들어봤습니다. 면역력으로 시작해서 품종 얘기까지 쭉 나눠봤는데 괜히 또 이 새콤달콤한 사과가 땡기는 점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도 끝나고 사과 하나를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셰프님 신청곡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제가
그 오늘 무화과 얘기도 조금 이제 다른 과일들 얘기도 좀 담아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예. 무화과가 이제 가사에 들어간 노래 하나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네. 제목이 몰래한 사랑이죠. 네, 맞습니다. 네, 김지혜의 몰래한 사랑 저희 끝곡으로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오늘 셰프님과 함께하는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탐식수필의 저자 정상원 셰프였습니다.